오늘 첫 이슈는 야권의 차기 대권 경쟁자로 볼 수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재판 소식입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됩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 선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중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사흘 앞,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대였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위중교사 혐의에서도 만에 하나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받을 충격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이 사법부를 향해서 눈에 띄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이 다음 주 월요일 위중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이 돌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이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였는데 이 대표는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판결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신이 겪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결국 제자리를 찾아준 거는 사법부였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이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 사법부를 향한 정말 거친 언행들이 쏟아졌었죠. 그런데 이 위중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서 이 대표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위중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 이 대표는 이 대다수 법관들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내 정치 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됩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믿는다. 하지만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서는요, 결과에 불복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소를 했고요. 오늘 검찰도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형이 더 나왔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이후로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 위중교사 1심 선고에 대한 긴장감이 이 선거법 1심 선고 때보다도 큰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이 대표의 발언 이후에 사법부를 비판해오던 민주당의 분위기도 확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에선 명백한 사법 살인이다.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많이 달라진 듯 보이는데요.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사법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과 또 오늘 한 최고위원의 발언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한 결과를 재판부가 동조한 꼴입니다.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오는 25일 법원에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하는 거, 결국 위중교사 1심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이 위중교사 사건이 선거법 사건보다 유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분석이 진작부터 나왔던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이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으로 나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법조계에선 위증 당사자인 김 씨가 일관되게 위증을 시인했다는 점, 또 공개된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 등이 유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여당과 법조계는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녹취록 속 이 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검찰도 나를 순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됐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이런 녹취록 속의 자신의 발언이 위증을 하라 이렇게 교사한 게 아니고 있는 대로 또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라고 부탁한 것뿐이다. 이거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영장심사재판부가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한 것도 이 짧은 시간 안에 한정된 기록만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의 판결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증언을 부탁을 했다고 쳐도 김 씨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실패한 교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권은 물론 일부 야권 인사들도 이 상황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전 의원의 오늘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대표 사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죠. 왜냐하면은 이건 뭐 시간 문제이지 끌어봐야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입니다. 당대표 할 사람 수두룩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번째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바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인데요. 이재명 대표 이 선고를 앞두고서 오늘입니다. 돌연 이 사법부를 비난하면 안 된다. 나는 사법부를 믿고 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 재판부에 대한 그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 게 여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치주의 국가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제가 이제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이 장애집회의 성격,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위한 장애집회의 성격이 마치 재판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 사실상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게 재판부의 압박이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회에서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무죄 주장을 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괘씸죄를 걸 수도 있겠구나, 압박을 받겠냐, 잘못하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겠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이게 1심 선고 자체의 결과가 생각보다 중형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사법부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뭐 전략적 판단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맞고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한 메시지다, 좀 그래 보입니다. 네.